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선을 맞이해서 주거 공약, 그 다음에 취업 공약, 더 나아가서 경제 활성화 공약 등을 대선 후보들이 남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사기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속는 게 아닌지 한번 짚어볼 때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거 공약도 많습니다. 전월세 상한 문제도 있고요. 임대주택을 강화하겠다고 후보들마다 내놓고 있습니다. 자,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을 넘어서 다음에는 뭔 주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요, 국민 행복시대를 연다면서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철도 유후부지 등 정부의 유후부지에 굉장히 많은 양의 행복주택을 만들어서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80%, 취약계층에 10%, 노인빈곤층에 10% 이렇게 해서 주거 문제에 대한 고통을 든다고 했지만 지금 이름만 바꾸어서 그동안에 하던 임대주택들이 뭐 행복주택이니 여전히 가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행복주택이 진행되고 있어서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동향은 어디에도 안 보입니다. 대신에 공약에도 없던 희한한 게 설거머니 태어났는데요. 뉴스테이입니다. 자, 대통령 취임 3주년인가 할 때 설거머니 청와대 대수비에서 뉴스테이 이름도 좋잖아요. 뉴스테이에 살아요. 제가 한 두어 번 지적을 했는데 대기업에 땅을 구입하는데 혜택을 주고 땅이 핵심이죠. 거기에다가 뉴스테이 참여하는 업체들을 저리로 돈 빌려주고 정부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이러면서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아파트 일반 분양 아파트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장소 좋은데 지어서 보증금이라 하면 뭐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라 보증금 뭐 7, 8천만원 5, 6천만원 1억에다가 세는 세대로 최저 한 60만원부터 시작해서 170, 80만원까지 세를 받는 그런 아파트 장사를 해먹도록 대기업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20%를 넘어가면 집세가 한마디로 감당이 불가하니 뉴스테이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월수 7, 800을 받아야 사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집을 살 능력이 되면서도 잠시 집을 사지 않거나 집이 있으면서도 옮겨 살거나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뉴스테이라는 걸 만들고 공약되는 뉴스테이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뉴스테이에 2조 수천억의 돈을 2017년에도 터붓게 만들고 정작 자신이 공약했던 행복주택은 누가 거기 들어가서 행복하다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김종인을 데려오지도 말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당시 보수가 하도 기득권이나 재벌 편든다고 해서 보수표가 안 모일 것 같아 놓으니까 기껏 보수가 가지고 있는 게 종북 척결 하나밖에 없으니까 김종인이 들여와서 경제민주화 한다고 어쩌고 해놓고는 되자 말자 전화 한 통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비대위원을 맡아서 2인자처럼 해서 물론 티격태격 많이 했지만 자신을 도와줬고 국민행복위원장을 만들어서 앞에 간판으로 내세워서 경제개혁을 갖다가 상징하는 걸로 이용해놓고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 한 통 안 했다라는 부분요. 이게 박근혜의 본질을 다 보여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화, 규제 완화, 그리고 담뱃값 인상, 그리고 봉급생활자 봉투 탈탈 트는 세금 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주말 경제갤러리 프로에서 대선 후보들이 지금 수많은 무슨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월세 상한제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민의 주거를 보호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정책 중에 어느 하나
근본적으로 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빼고 나면요. 대부분의 한국 재벌회사들이 건설회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사업을 해먹는데 특별한 노하우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책상만 있으면 됩니다. 직원은 뽑으면 되고요. 나머지 건설회사 공사 따서 땅을 확보하는 거죠. 로비를 통해서. 토지공사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그러면 뭐 시행업자 땅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재개발 확보하고 그래서 가서 술 미기고 로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건설회사 노하우가요. 그러고 따면 하청업체들 시켜서 공사시키고 그러고는 괜히 필요도 없는 주차장 지하로 넣고 뭐 나무 심고 그 다음에 겉에 좀 좋은 백돌이니 대리석 조금 발라가 분양가 목 좋은 데는 4천만원 5천만원 어지간하면 기본 2, 3천 이렇게 해가지고 홀딱 뺏겨 먹고 또 그것이 투기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눈먼 사람들 투기꾼이 달라붙으면 서민까지 달라붙어서 그거 집 하나 사서 평생 모은 거 다 털어놓고 은행에 대출까지 끼면서 한마디로 하우스 푸어가 됩니다. 그것보다 못한 사람은 렌트 푸어가 되고요. 그러니 그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은행에 대출 받아서 즉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약금 조금 내고 나면 중도금 잔금 집단 대출 받아서 은행 돈으로 공사비 차곡차곡 나오지. 또 분양하고 나면 실제 들어간 부분보다 남겨먹는 게 거품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많이 남겨먹지. 저는 아파트 짓는 사람들한테 평당 250이면 건설비는 떡을 치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땅만 좀 올리면요. 아파트 가격이 저렇게 비싸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이 내 집도 아닌데 거기에 온갖 옥상에는 온갖 장식물을 켜놓고 밤새도록 불 켜놓고 브랜드 이름 붙이고 벽에는 뭐 마치 뭐 유럽의 궁전에 온 양 아주 유치하게 키치라 그러죠. 키치 스타일로 그래가지고 흉내 조금 내고 거기에 레미안이니 자이니 무슨 프르멘이 온갖 이름 갖다 붙여서 뻥 튀겨서 10배 20배 뻥 튀겨서 저렇게 평당 몇천만 원씩을 받아 처먹는 이런 건설업자들의 농간 이것이 결국 재벌의 이해관계고 그 속에서 건설업이 비자금을 남기기 가장 좋은 업종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압니다. 결국 건설업에서는 뒤에서 돈 빼먹기가 가라 영수증으로 가라 인력 투입으로 제일 쉬운 업종이 건설업이고 그래서 건설업의 뼈가 굵은 우리 어떤 회장님은 대기업 마름하던 회장님은 자신이 있던 회사 건설업 하면서 다 말아먹고 해외 건설한다면서 결국은 국가의 대통령까지 되어서 말아먹고 나쁜 소문나기 전에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대통령까지 되어서 전국의 온 땅을 녹조화시키고는 크게 해드시고 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시아까지 땅 밑에 파서 자원 개발한다고 다 제끼고 공기업마다 다 틀어먹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면 그만입니다. 그분은 보금자리 주택을 한다고 어쩌고 하다가 결국 일부 건설업자 그린벨트 풀어서 땅 줘서 재미 보게 하고 일부 로또 받게 하고 나머지 국민들의 삶은 주거인 삶은 영원히 그대로입니다. 자, 뒤에서 오신 어떤 분은 철로벤의 유부지가 많아서 그걸 가지고 또 누가 아이디어 줬죠. 저는 누가 준 줄 알고 있습니다. 철도변에 보면 옆에 슬럼화된 땅, 잡초만 자라거나 공장 부지거나 많은데 거기에 철도청 땅도 많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유부지에 행복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고 어쩌고 하는데 시작부터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임대아파트 들었으면 땅값 떨어진다는 부분을 좀 하는 것 같으니만 결국은 기존에 하고 있던 임대주택 사업을 행복주택이라고 바꾸어가 다를 바가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에 정권마다 임대주택 사업을 해왔는데 왜 이름을 또 복잡하게 만드냐. 그러다가 그거는 허지부지고 그 다음에 임기 한 1, 2년 차에 부총리를 하면서 부동산
추가 경정 예산을 무슨 42조를 이상을 풀어서 부동산을 부양시켜서 취득세, 예? 양도세 면세를 시켜주겠다 어쩌다 하면서 집사라 부추기던 그분은 결국은 뉴스테이에 앞장서서 대기업 보고 진짜 불알 두 쪽만 들고 숟가락 하나만 들고 재미를 보게 해줬습니다. 이제 살려고 하는 부분을 안 하니까 이제 빌려줘서 크게 뽑아먹고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한 부분은 보전금으로 뜯어먹자라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서민의 삶을 도우는 것처럼 정부의 자금 지원에다가 제도적 지원에 땅 지원까지 하게 만드는 기상천외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다음 정권이 되어도 뉴스테이가 살아남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국의 언론들이 또 바람잡고 나섰습니다. 그래갖고 열심히 바람을 잡아야 광고도 따고 또 언론사 먹고 사니까요. 어디에도 뉴스테이 비판하는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어두운 그늘 밑에 자, 고시원에 거의 소멸되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고시원에서 고시에 떨어지면 이 고시가 무슨 5급 공무원 행정고시나 사시 같으면 말도 안 합니다. 공시입니다. 내지 그냥 회사 취업입니다. 불합격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자, 한 김대호씨 32살짜리인데 7년간의 노량진 생활을 접기로 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노량진에 2010년에 들어가서 7번을 떨어지고 마음의 상처만 남고, 자, 일반 회사 취업도 알아봤는데 한마디로 스펙도 없이 임용시험을 준비했다 하면 이 부분은 교사가 되려고 했겠죠. 자기 같은 사람을 뽑아주는 데가 없더라. 결국 자괴감,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그는 우울증에 빠졌고 취업 준비를 중단하고 노량진으로 떠나서 정신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 무한 취업 경쟁에서 내몰린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탈락으로 인한 좌절 등이 반복되면서 미쳐가고 있다는 거죠. 정신적 고통이 그다음 미쳐가고 있습니다. 자, 국민 건강보험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20대가 최근 5년간에 5만 2천 명 넘고, 불안장애가 4만 명, 수면장애가 2만여 명, 긴박장애가 6,100명이 넘습니다. 자, 전부 취업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서 공부는 더 안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죠. 자, 앞에 말한 김대호 씨는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마다 부모님 얼굴이 제일 생각이 났다. 부모님이야 몇 년간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합격하는 게 효도다 했지만은 그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돈 아끼려고 컵밥이나 패스트푸드를 때우고, 자, 그래서 케이크나 커피 한 잔 좀 좋은 데 가서 먹으면 스트레스라도 풀리지만 죄책감에 시달리고, 지난해 1월에는 충남 천안에 30대 남성이 자살했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이 남성은 시험에 합격했다고 얼마나 부담이 되어서는 심약한 사람 그럴 수 있죠. 합격했다 하고 1년간 가짜로 출근하다가 월급 받은 것처럼 사채를 끌어 쓰다가 결국은 한계에 와서 자신을 속인 가족들이 미안을 해서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직을 못하는 것이 우울증고 강박 습식장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 합격자가 노량진을 떠나면 새로운 경쟁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얼마나 공부를 더 해야 합격을 할지 막막하고, 저도 이런 마음 기대합니다. 저도 한때 여러가지 정권에 등을 지면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건가 답이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라크 전쟁터도 가고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자, 결국 혼자라는 부담감이 커지면서 외로움도 심해져 갑니다. 독서실 사람들은 이제는 서로 상대한테 경고를 하고 있거나 잘못한 부분을 시정시키려면 말도 안 하고 싸워봤자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포스트잇을 붙인대요. 청소해라, 자리 비워라 이런 걸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 메모지 내용에 가방 지퍼를 밖에서 열고 들어오라, 지퍼 열지 마라, 스프링 튀기는 소리가 거슬리니 삼색 볼펜을 쓰지 마라, 그리고 조그만 소리만 나도 목을 뾰족 내다보고 독서실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독서실 미어캣이라고, 미어캣 있죠. 이렇게 목 빼고 내다보는 이 너구리 같은. 자, 그래서 결국은 머리털도 빠지고 늙어가고 몸은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고 이러다가 정신없이 내 인생이 망가져 가구나 생각이 들고, 이 취업준비생들의 몸 상태를 한 언론이 분석하니까 이들은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이 싼 걸 먹고 빨리 먹으려니까 나트륨이 많고 채소는 없어서 영양 불균형에다가 고혈압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런 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잠 오지 않는 우유가 인기래요. 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수출이 그래도 회복이 된다. 한국은행이 3년 만에 성장률을 높게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IMF 직후에도 반짝 상승했다 하지만은 결국은 이전에 좋았던 시절로는 영원히 돌아가지 않았고 위에 층에서만 반짝하고 밑에 있는 서민들은 반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치킨집이 미어 터지다가 이제는 커피집이 미어 터져서 커피집에 지금 경쟁이 치열해서 커피 가격도 900원, 700원짜리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양극화가 우리나라 심각한데 부자들은 국내에서 돈을 안 쓴답니다. 외국에 가서 펑펑 쓰고 남는 안 보이는 데서 쓰지. 그러니까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수출이 늘면 뭐하냐. 대기업들, 수출 대기업들 돈만 벌지. 국내에 고용 창출이 생기냐. 하위층의 소득이 개선되냐. 우리나라의 기본 구조는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너무 유리한 구조다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용 구조라든지 임금 구조, 그 다음에 노동 구조도 바꾸어야 되고 또 수출 위주의 대기업 위주의 형태도 바꾸어야 되는데 누구도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에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성룡차, 의복 판매 등이 조금 늘어났지만은 이 부분은 탄핵이 완결되면서 정신적인 안정감에 의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내수는 여전히 쪼그라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은 한국 경제 이제 봄날이 보인다. 경제 3년 만에 성장률 높게 잡다. 내수 회복돼. 이런 글들을 써제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선에서 자영업하는 사람, 비정규직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한테 물어보면 경기가 어떤가는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가 경기가 살아나는가 안 나는가지 언론이 보도한다고 경기가 살아나고 안 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지금 대선 때의 주거정책 또 이 공시에 각종 시험에 시달리다 이 멍들어가는 청춘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비관을 정하는 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정말로 이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손을 써야 되는데요.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주거 공약, 취업 공약, 경제 활성화 공약 한번 보십시오. 정직한 후보라면 주거 공약은 대전환을 해야 된다.
국민투표에 한번 붙이겠다. 우리가 이 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려면 싱가포르식의 정부에 의한 주거 공급이 일정하게 되도록 몰고 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불교불급한 부분의 예산 사용을 거의 스톱을 하거나 최소화시키겠다. 각종 인프라 예산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우리나라 인프라는 너무 풍부하다. 그리고 쓸데없는 각종 시군 구청이니 도청 청사 새로 짓는 거니 정부 식기관 시설 새로 짓는 거니 이전이니 전부 올 스톱이다. 그리고 새로운 무슨 4대강이니 새만금 같은 공항이니 도로니 터널이니 모든 거 인프라 다 중단하겠다. 정말 무너질 때까지 쓰자. 우리나라만큼 세계에 그런 거 잘 돼 있는 나라 어디 있냐. 그렇게 해서 아끼고 아낀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예산 그대로가 곧바로 그 액수만큼의 일자리 창출 숫자로 연결되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솔직히 말을 하는 후보가 한 명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80만 개 한다, 50조를 쓰겠다, 150조를 쓰겠다, 임대주택을 갖다가 매년 무슨 청년주택을 5만 채씩 하겠다. 그냥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 옆에 붙어있는 사기꾼 폴리페스들, 양아치들 말을 듣고요. 한철수가 고시원에 살아봐야 되고 문재인이 한마디로 월세집에 살아봐야 되고 뉴스테이가 아니라 홍준표가 재벌한테 시달리는 하청업자를 해봐야 되고 심상정이가 민노총에 들어있는 노조에 사용자가 한번 들어봐야 되고 유승민이가 공시족인 흑수저 아들이 되어봐야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요. 추상적이고 자기가 살아온 환경, 자기 주변의 커넥션의 지배를 받으면서 대국민 경제 공약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국민 앞에 진실해져야 할 때입니다.